무슨 투표가 선착순입니까? 어느 투표소 잘 고르냐에 따라서 내 투표가 보존이 된다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표가 뒤바뀌거나 내 표가 딴 사람한테 가고 딴 사람이 내 표가 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 내 표가 도둑질을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표가 도둑 맞았다는 국민들의 절규, 그 참정권 침해의 최전선에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격자이자 증인을 자처한 김은혜 의원의 팩트 폭로 지금 시작합니다. 좋네요. 김은혜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간단히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예. 지역구에서 간발의 차로 이겨가지고요. 한동안 지역구에 전념하느냐고 제대로 펜 마이크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을 간 거는요. 여러 번을 갔는데 사실은 제가 정당의 일원이라기보다는 거기 계신 국민들의 안전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제 그 6월 5일 사태가 저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강제 진압이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공권력을 동원해서 언제 어디서 또 물리력을 앞세울 줄 몰라서 안전을 좀 살펴보려고 갔던 거였고요. 올림픽 공원을 보면 실제로는 가족 단위로 많이 와 계시고 예. 또 어린아이들에게 이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잡고 오시고 또 뭐 이발 자원봉사, 또 주차 자원봉사, 그리고 그림, 음악회까지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주민분들이 그 앞을 질서정연하게 민주주의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제가 느끼고 존경하게 됐어요. 다만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다른 의원분들은 시위대라고 자꾸 호칭을 하더라고요. 네. 조직도 없고 주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을 시위대로 마치 멸칭처럼 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제 지적 이후에는 뭐 차마 국민들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우신지 시위를 하시는 국민분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시위대 떼고 국민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6월 5일 새벽 잠실 개표소에는 복면을 쓴 기동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었음에도 공권력을 부당하게 끌어들인 선관위의 허위 공문서, 그날의 진실입니다. 네. 제가 도착을 할 때는 그때 많은 분들이 놀라고 그리고 경찰의 무력 진압이 막 시작됐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왜 이곳에 왔느냐라고 했더니 주민 민원이 빗발쳤다. 민원이 뭔데 했더니 시끄럽다는 거였다. 그러면 참정권을 무너뜨려서 가장 기본적인 헌법에 보장된 국민 권리를 무너뜨린 정부는 어디 가고 그 민주주의를 외치고 참정권을 박탈당한 피해자 국민들을 누가 지금 누구를 끌고 가냐. 단 한 명도 손대지 마라. 연행하거나 체포하지 마라. 그 가만 안 있을 거다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을 끌고 나오다가 바로 그냥 그분들이 뒤로 주춤하고 후퇴를 했었어요. 제가 사회부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머리보단 몸이 먼저 간 거죠. 그래서 차를 몰고 바로 들어갔는데 잠실로. 근데 거기 가보니까 기동대원들이 다 복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테러 부대도 아닌데 무슨 복면을 쓰고 여기서 대테러 부대. 예, 그러네요. 주민분들을 또 네. 그 청년들을 강제로 뜯어내는 거를 보면서 6월 4일 새벽에는 이 투표함을 강제로 반송하지 않겠다. 끌어내지 않겠다. 반출하지 않겠다라고 거기 계신 청년들에게 안심하라고 서울시 선관위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불과 11시간, 12시간 지난 다음에는 경찰에 선관위에서 공문을 보내요. 폭행이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 그래서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보내면서 빨리 투표함을 반출해달라 선관위가 경찰에 공문을 보낸 거죠. 근데 당시 제가 송파에 있었던 잠시 7동 2투표소에서 폭력이나 몸싸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게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예. 허위 공문서 작성이죠. 예. 그래서 저는 선관위의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정조사에서도 이렇게 국민을 폭력 혹은 폭도라고 위철한 상임위원은 아니라고 답도 못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 규명과 함께 당시의 무력 진압을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국조특위가 찾아간 올림픽공원 투표지 보관소 247만 장의 표가 보관된 현장은 허술함 그 자체였습니다. 손만 대면 흔들리는 장치와 입구를 외면한 CCTV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 사안은
반드시 야당 추천 특검에 의해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다 특검에 인계돼야 되는 증거물입니다. 그러나 지난 27일, 28일 동안 누가 외부 침입한 건 없었는지, 증거 인멸을 한 건 없었는지, 봉인지 훼손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 국정조사위원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네. 저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복도는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도에 시건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제가 아니 이게 열린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시건 장치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허술하다 지적을 했고요. 네. 아까 그 화면을 보면 그냥 몇 개 철조 그냥 가림막 같은 거를 세워놨는데 그 손으로 이렇게 흔들면 흔들려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저거 있죠, 저 회색. 네네네. 금방 흔들리거든요. 제가 지금 잡고 흔들어 보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의 안전장치로는 증거물을 제대로 저희가 확보하고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예. 지금 그 맨 아래 화살표를 보시면 투표용지 보관 장소로 들어가는 복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CCTV 1과 CCTV 2가 있잖아요. 예. 근데 사무실은 저렇게 12시 방향인데 CCTV 1은 5시 방향을 비추고 있었고요. CCTV 2는 저 바깥 9시 방향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도 앞을 거니는 사람은 보이지만 사무실로 들어간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다만 저희가 오늘 그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저 CCTV가 이동형인지 예. 아니면 고정형인지 방향은 한번 고정하면 움직일 수 없는 건지 그리고 지금도 작동이 되고 있는지 보존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그들만의 신의 직장. 조사 대상자가 결과 보고서를 사전에 받아보고 훈수를 두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 내부 카르텔의 실체입니다. 이게 노태학 위원장도 그렇고요. 예. 이 상임위원분들이 사실 제대로 다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 일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 많은 국민분들이 호소하고 개표소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본인의 기억을 되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저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 게 10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훨씬 전에 네. 9시 02분에 결과 보고서가 위철한 대행의 비서관이 출력을 해요. 그러면 1시간 반 뒤에 발표하는 걸 미리 받아본 거죠. 그리고 나서 13분 뒤에 위철한 대행이 상임위원들에게 아니 보고받은 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하자. 언론이 왜곡되고 있다. 이거 제대로 좀 알려라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게 또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임위원도 조사 대상자였거든요. 네네. 위철한 위원도. 그러면 조사 대상자가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해라. 내가 보고받은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라라고 하는 게 이게 짬짬이 조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본인이 하청을 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피조사자가 즉 그거랑 똑같아요. 범죄 사건 피의자가 네. 경찰 진술조서 질문 미리 다 받아보고 진술조서 경찰에 쓴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본인이 참견하면서 훈수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저는 위철한 위원이 그 당시에 진상규명위원장은 조현욱이 아니라 위철한이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나중에 사실은 위철한 위원이 저 국정감사장에서는 사퇴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몰아붙이니까 본인을 위한 TF를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탄핵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국정감사장에서 사퇴하라고 할 때 명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 선관위에 주요 핵심 포스트에 있는 인력을 꾸려서 방패막이용 수호 부대를 만듭니다. 아 대책 대응팀도 운영을 했군요. 맞습니다. 예. 국민의 표권이 침탈당하는 순간 주무부처 장관은 실시간 보고조차 누락했습니다. 특정 권력의 청탁에는 프리패스, 국민에겐 바리케이드를 친 이 부조리를 끝내야 합니다. 그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행안부면 선거 지원, 투표 지원, 수개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표함을 이송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력을 다하는 데 있어서 행안부는 명백한 지원에 총괄 부처고 네. 그 당시에 상황실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표날 상황실 설치할 때 행안부 장관은 직접 나가서 방송
카메라 앞에서 만반의 사태에 다 대비한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24시간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서 투표, 개표에 있어서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 마치 24시간 대기조처럼 준비하는 그런 철저 대응을 강조를 했는데 막상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당일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일날 국무위원들과 함께 실시간 24시간 한라인이라는 텔레그램에 보고도 하지 않고 언제 보고했습니까? 대통령한테 했더니 그 다음날 오전에 서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며칠 뒤에 대통령과 이탈리아 순방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에게 그럼 수행 중이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라고 물어보니까 대통령한테는 보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정상. 아니 대통령이 그날 당일날 투표에 가장 최악의 저질의 정치인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투표하라고 SNS를 4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표는 강조하면서 국민의 투표권이 침탈을 당했는데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 선거 지원의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논의 한번 대면으로 안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국민들은 저렇게 절규하면서 내 한 표가 저렇게 처참히 뭉개진 데 대해서 통곡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리고 행안부로서는 이 이상의 직무유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투표가 선착순입니까? 어느 투표소 잘 고르냐에 따라서 내 투표가 보존이 된다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저렇게 외치고 그리고 피 맺힌 절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함성이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 임하려고 합니다. 예.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표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올바른 시스템이 바로 설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